안녕하세요, 주마케터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전에 제가 외부 강의에서 진행했던 유료 광고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이 광고의 종류를 가지고 매체별 전략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제가 외부 강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영상에 담아서 필요하신 초보 마케터분들이나 아니면 마케팅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자영업자분들이나 작은 사업체 분들이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강사인 저를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죠, GFA라든가 DA 광고 같은 경우를 광고 대행사에서 대표 강사로 도움이 필요한 초보 마케터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22년도에 저는 네이버 검색 광고 강사를 한국 디지털 마케팅 협회에 제안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4년 1월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 동대문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강사로도 활동을 했고, 현재는 유튜브 채널 주마케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구글에서 진행하는 3분기, 4분기 21년도에 마스터 수상이랑 우수상 수상을 진행을 했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최우수 마케터랑 최고 매출상 받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마케팅을 말할 때 마케팅이 중요하다, 브랜딩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보면, 마케팅은 경험, 고객에게 경험과 행동을 일으키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되고, 브랜딩 같은 경우는 브랜드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외부 저희 같은 대행사나 마케터들한테 좀 의뢰를 하거나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이 브랜딩은 말 그대로 내부에서 담당이 되어야 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물론 엄청나게 자본이 많은 마케팅을 하면 브랜딩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내부적으로 아이덴티티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브랜드만의 색깔, 브랜드만의 가치, 여러 가지들을 고객한테 그 의미를 줄 수 있는지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일단은 유료 광고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광고라고 하는 경우 대부분 무료 광고도 있고요. 광고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또는 제가 다루는 퍼포먼스 광고는 말 그대로 돈을 써서 진행하는 유료 광고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읽어보면 유료 광고는 광고주 돈을 지불하여 특정 매체나 플랫폼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말 그대로 유료 광고를 통해서 더 많은 시청자, 고객을 유치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사용이 되죠. 그래서 유료 광고 같은 경우는 현재는 온라인으로 좀 많이 이루어졌지만, 온라인 말고도 일반 TV나 그 다음에 라디오, 신문, 버스, 지하철, 우리가 흔히 만나는 전단지까지 다 유료 광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료 광고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마케팅 전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징을 살펴보면, 제가 구글링 같은 걸 많이 해서 자료를 좀 찾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은 검색 엔진 광고, 우리가 말하는 검색 광고 S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소셜 미디어, 동영상, 이메일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진행하는 광고로, 우리나라는 지금 CRM 마케팅, 주로 카카오 메시지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메일보다는 약간 카카오톡 CRM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구글, 네이버 여러 가지 곳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네이버와 구글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 이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고객이 내가 필요한 것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전환율이 높겠죠. 전환율이 높다 보니까 너도 나도 광고를 하고 싶은 데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입찰 단가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1,000원에서 2,000원에 들어오는데, 여기는 500원, 여기는 300원, 여기는 400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앱이라든지 웹이라든지 플랫폼에서 특정 위치의 배너, 이미지, 동영상 등을 통해서 표시하는 광고, 우리가 흔히 많이 보고 있는 대부분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게 디스플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즘은 디스플레이 지면에도 영상 광고가 나옵니다. 그게 일반 동영상 광고지만 디스플레이 광고에 영상이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환율이 높은 대신 키워드가 단가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디스플레이 광고는 키워드 단가는 저렴하나 내가 먼저 고객을 타겟하여 내보내는, 즉
오프라인에선 전단지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환율은 아무래도 낮습니다. 1에서 3%, 높게는 3에서 5%까지 나오는데요. 100명 중에 1명에서 5명, 넉넉 잡아 5명까지 구매를 한다. 이렇게 보면 이 광고를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전환율이라고 할 수 있죠. 검색 광고는 높으면 10% 이상까지 나와요. 네, 물론 쇼핑 검색이나 여러 가지가 키워드에 따라서 뭐 20%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 저는 나온다고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아는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바뀌었죠.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링크드인 여러 가지, 현재는 틱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소셜 미디어를 지금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노출하는 피드 광고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이것도 똑같이 이미지나 배너로 진행 가능하고, 동영상은 유튜브, 메타 인스타그램에도 동영상 형태로 가능한데, 주로 우리가 영상 광고라고 하면 틱톡이나 유튜브를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광고들은 대부분 CPC가 많아요. CPM도 있겠지만 대부분 CPC, 이제 클릭당 과금을 하는 형태고, CPM은 1000회당 노출에 대한 과금을 하는데, 이거는 CPV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CPM 또는 아니면 CPV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회당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조회가 목적이기 때문에 5초 이상 본 사람들한테는 15원, 20원 이런 식으로 조회당 비용이고, 이게 실제로 광고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CPC로만 보면 이게 검색 광고처럼 되게 높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형태가 아무래도 영상이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전환율이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똑같이 이런 광고를 했던 분들이 동영상 광고를 하게 되면 전환이 잘 안 난다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 전환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한 쓴 만큼 나오면 일단은 성공적이라고 보고, 잘 나오는 데는 당연히 이제 3배에서 5배 이상 수익률도 나오지만, 일단은 내가 쓴 만큼 이상 나오면 일단은 1차적으로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는 카카오톡 CRM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다. 유료 광고의 핵심은 뭘까요? 일단 보장이 돼요. 뭐가 보장이 될까요? 노출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무료 노출 지면은 내가 블로그 상위 노출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게 되면 좋겠다, 우리 게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로직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된다면, 유료 광고, 파워링크라든가 쇼핑 검색, 아니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내보내는 거는 어느 정도의 노출은 보장이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네이버에서 성과형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보장형 디스플레이라면 내가 쓴 만큼 CPM에 맞춰서 내가 쓴 만큼 노출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내가 100만 원을 쓴다고 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딱 떨어진다, 이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A 업체에서 100만 원을 썼는데 100만 노출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100만 노출이 되나요? 했을 때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 숫자에 대한 정확한 보장은 아니고, 유료 광고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트래픽을 발생할 수 있다는 보장은 돼요. 근데 구매는 당연히 보장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료 광고의 핵심은 일단은 트래픽이 먼저 강제로 발생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매가 나는데 첫 단계가 노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 광고는 이게 핵심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유료 광고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저도 뭐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받기도 하고, 지하철 버스에서 배너 광고, 아니면 라디오에서도 광고를 하죠. 또는 요즘 버스나 지하철에도 영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노출되고 있고, 이 유료 광고를 이해하고 전략화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있어요. 이런 전단지를 받았을 때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이 전단지는 나한테 타깃이 아닌 거거든요. 모두에게 타깃이 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전단지를 받으면 여기 괜찮게 만들었네? 이게 배너 광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매일 좀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길을 걷다가 전단지를 받으면 4가지로 저는 상황을 나눕니다. 첫 번째, 받았다면 순간 몰입이 되는가? 몰입이 되어야지 제가 이거 볼 거잖아요. 안 그러면 안 받거나 버리겠죠. 두 번째, 이해와 공감이 되는가? 이게 무슨 전단지인지 이해가 안 되고 하면 공감도 안 되고 당연히 몰입도 안 되겠죠. 세 번째, 내 상황과 대조가 되는가? 내가 만약에 네일아트 집에 전단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네일아트 할 게 아닌데? 그럼 난 타깃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대부분 전단지는 방문이거든요. 식당, 뭐 헬스장, 그 다음에 뭐 병원 등등 있는데 방문할 흥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똑같이 온라인이라고 하면 컨텐츠고, 오프라인이면 전단지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저는 평상시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만들 때도 딱 봤을 때 몰입되는가, 이해되고 공감되는가, 내 상황과 대조되는가,
약간 상상, 그 다음에 방문할 흥미가 있는가. 이게 다 온라인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들어갈,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에 유입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이걸 샀을 때 사용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해하고 온가. 이거는 저는 재미라고 생각해요. 몰입이 재밌어야 좀 몰입이 되더라고요. 유료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중요성,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광고는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무래도 트래픽을 발생시키니까. 두 번째는 효과적인 전략. 이 실패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데 왜 실패할까? 그러니까 저는 막 성공 사례 얘기하지만 저는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우리가 장점도 중요하지만 단점을 커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이유는 뭔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고객의 분석과 타겟팅, 당연히 이제 단순히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대상 고객층을 분석하고 타겟팅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타겟이 예를 들어서 3, 40대인데 실제로 20대가 많이 사더라. 왜 사는지를 분석을 해봐야겠죠. 빠르게 전환을 할 건지. 그다음 요즘은 마케팅 도구 및 플랫폼 이거 안 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GA, 뭐 태그 매니저, 아니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든가 그런 이제 영상 툴도 있고, 그다음 미리 캠퍼스, 그다음 망고보드 이런 것도 다 마케팅 도구잖아요. 이런 걸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효과적인 활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중요성 첫 번째 보면 광고 대상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관심사나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타겟의 특성, 이런 타겟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고요. 매체 선택. 이게 진짜 좀 애매한데 뭐 광고 어떤 매체가 좋나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거든요. 똑같이 어떤 매체를 해도. 근데 특성을 중요시해야 돼요. 어떤 매체가 효과가 있나요? 보다 우리 타겟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매체가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논리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좀 윗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기도 하고 제안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목표와 타겟 그룹에 가장 적합한 채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효과적인 전략, 제품 특성을 고려한 타겟팅 설정.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 특징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고객을 그냥 저희는 이런 나이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가 아니라 우리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춰서 광고 대상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말은 쉽지만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다양한 광고 채널 선택이 2번인데 이게 말 그대로 어떤 여기서 특정이란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특성, 특정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그냥 논 타겟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특정 타겟에 효과적인 도달하는 장점이 있는지, 메인 채널이나 서브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거고, 한 번에 이해되는 콘텐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3초 안에 이해되는 콘텐츠, 간결하고 핵심 가치를 강조할 수 있게 콘텐츠를 만든다면 아무래도 효과적인 콘텐츠 의 양산이 필요하겠죠. 3번 이제 고객 분석과 타겟팅에 있어서 첫 번째 특성 고려. 특성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파악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주로 뭐 오프라인도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로 우리 고객들이 얼마나 머무는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전문 용어로는 뭐 LTV가 어떻게 되는지, 생애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ARP 비율가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내에서는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링과 분석, 어떤 광고가 효과적이었고, 당연히 이거는 마케터가 해야 될 건데 어떤 광고 반응을 일으키는지 뭐 실시간 확인하여 실행 전략을 조정도 있지만 실시간이라는 게 진짜 실시간이 안 되죠. 대략 하루 이틀 정도 또는 당일 한 반나절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조금 즉각적으로 내가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요. 목표 대상에 맞는 도구를 이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 제작도 하고, 요즘은 솔직히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안 쓰는 툴이 잘 없잖아요. 뭐 망고보드라든가. 그러니까 안 쓰는 분들도 없고, 미리캠퍼스나 망고보드나 뭐 PPT라든가 엑셀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효과적인 도구는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고, 뭐 호스팅 서비스, 플랫폼 이런 것들도 요즘 카페24나 이런 거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편하게 픽셀도 심고 저희 스크립트 같은 것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도구나 플랫폼을 꾸준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